네, 안녕하세요. 흥구석유 주주 여러분들,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흥구석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흥구석유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 있죠. 이 중동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흥구석유가 지금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구간에서 왜 흥구석유를 지금 집중하고 매매에 참여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우선 흥구석유는요. 여기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먼저 신고가를 달성을 했을까? 자, 그렇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자체가요. 한 가지 내용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물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무언가겠지만 이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닌 게 문제예요. 자,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이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막 이런 뭐 이번에 나오는 이슈나 뭐 재료성 움직임, 그쵸? 이런 내용 때문이 아니라 뭐 대형주나 초대형주나 뭐 미증시에 있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도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막 싸게 사야 된다고 막 떨어지고 있고 하방 쪽에서 기어 다니고 있는 이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들려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그쵸? 근데 반대로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 너무 가팔라서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이슈가 되면 뉴스화되고 기사화되면서 내가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올라가는 주식 중에서도요, 매도해야 될 구간이 있고 그 매도해야 되는 건 신고가 구간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짓는 방법은 자, 첫 번째,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여기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즉 중동 불안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흥구석유는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관련주들이 지금 많잖아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관련주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제가 밑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쵸?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그쵸? 이렇게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이 안에서 계속돼서 순환매가 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저께 흥구석유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성산업은 올랐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다 그래서 대성산업이 대장이 되나?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는 주식이 됩니다. 그게 이번에는 흥구석유예요. 이건 그냥 의심할 내용이 아니라 증명이 된 겁니다. 10년 전, 20년부터 계속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미증시 한번 볼까요? 미증시? 미증시 어때요? 미증시라고 테마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밈주식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플이 먼저 올라서 신고가를 달성을 딱 해요. 근데 계속 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걔네 실적 좋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럼 테슬라는? 테슬라 적자 보고 있을 때도 신고가를 딱 달성하더니 뭐 전기차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계속 아니 테슬라는 사실 상장할 때부터 이슈였고요. 실제 흑자 전환 한 19년도 이전에도 계속된 이슈를 받아왔고요. 중간에 공매도의 공격도 계속 받아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항상 신고가 이후에 계속된 강세를 보였어요. 이건 왜 그래요? 자, 실적이나 이슈, 내용 이런 내용보다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든 먼저 반영합니다. 가격이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흥구석유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세가 발생을 했는데 이 시세가 몇 프로가 올랐죠? 저가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봐야겠죠. 유가가 아닙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디테일하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한 차트입니다. 자, 보세요. 천연가스 지금 어때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자, 중동 불안이 언제 끝날지 우리 알아요? 그거 몰라요. 그걸 가지고 뭐 흥구석유가 더 간다, 못 간다, 뭐 중동 불안이 시작됐다, 바이든 갔는데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연가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꾸 막 뉴스 관련된 막 그런 거 있죠. 뭐 전쟁 관련된 뉴스를 막 주말 내내 찾아보거나 한다고 한들 투자 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구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을 추적하세요. 그리고 천연가스는요, 기본적으로 투기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가하고는 달라요. 유가는 물론 유가 자체도 그 투기 자본이 많이 속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우리가 유가는 그래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한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등락폭이 천연가스의 등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는 완전 그냥 투기판이에요. 유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일, 그쵸? 오일 선물 있죠? 오일 선물도 있는데 오일 선물보다 이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는 보세요. 이거 시작하면 어느 정도다? 150불에서 600불까지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투기 자본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러시아 전쟁. 그쵸? 전쟁 딱 터지니까 한번 급등하고 떨어지죠.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물론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등락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아니, 뭐 5배, 10배 이렇게 등락을 내가 사전에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종목 관련된 가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조정을 받는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조정이에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진짜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흥구석유는요, 바로 매수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매도하세요. 일단 매도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가격을 체크해서 내가 새로운 이 구간을 잡자. 많이 떨어지면 신고가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요. 적당히 떨어지면 고가 돌파에 다시 날아갑니다. 근데 천연가스에 대한 지금 위치를 고려해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이 충분히 쌓여 있다 이러면 어느 정도의 물량 정도는 매도를 하고 기본 물량은 보유하고 가세요. 기본 물량은 보유하고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전략이다. 하지만 내가 시세 구간에 맞춰서, 즉 가격 전략에 맞춰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철저하게 잡아야 되고요. 그걸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단기 보유 전략은 뭐냐? 단타를 치자는 게 아니라, 왜? 단타를 어떻게 이렇게 글로 설명하나요? 그쵸? 이렇게 가지고는 단타를 절대 설명을 못해요. 실시간으로 이건 왜 그런지 저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건 2주 동안에 보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2주 동안 보유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럼 답 나왔죠? 2주 안에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그쵸? 만약에 장기 투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을 보유를 하는데, 이 3개월 동안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전략, 즉 단기 전략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장기 투자로 전환한다는 건 이미 수익권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보면서 내가 보유해 가는 겁니다.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 장기 투자는 내가 물려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단기 전략에서부터, 즉 2주 안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종목은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산 거예요. 자,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2주 떨어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2주 올라가잖아요.
물론 다른 종목들은 안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근데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3개월을 절대 넘기지 않아요. 한 번의 시세가 발생할 때. 에코프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 한번 보면은요.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만원부터 80만원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렸나요? 2달 반. 에코프로 잡준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22년 실적이 6천억이에요.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작년 22년 실적이 6천억이고 20년 대비해서 실적이 10배 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라간 거예요. 올해. 근데 왜 이건 실적이 먼저 나온 것 같이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 20년과 21년에 주가가 먼저 올랐습니다. 그때도 15배 올랐거든.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내용들을 가지고 뭘 한다? 15배가 또 올랐다. 근데 정작 올라간 구간을 보니까 3개월을 넘지 않더라.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처럼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적을 기다리겠어요. 그쵸? 우리는 돈만 빼먹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 가격 전략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흥구석유를 포함한 뭐 중앙에너비스니 뭐 한국석유니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면서 수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실제 제가 어저께 대성산업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하루에 20% 이상의 수익을 낸 것도요. 흥구석유에 대한 조정 구간에서 순환매가 도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신고가를 달성을 했으니까 어디서? 흥구석유에서. 그렇죠? 이게 답인 겁니다. 주가에는. 자, 최근에 시장도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도 여기 보세요.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어 놨는데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겠죠.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흥구석유를 추적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한국석유나 뭐 대성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돈다 그랬죠. 이런 부분을 내가 잡을 수 있어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요. 절대 실시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여기 10월 20일 오늘입니다. 자, 언제 나가나요? 한국석유, 엘컴텍, S&T에너지 이렇게 나가죠. 몇 시예요? 8시 50분, 8시 52분, 8시 55분 이렇게 나갑니다. 그쵸? 어떻게 나갑니까? 장 전에 나간다고요. 자, 이 중에서 S&T에너지는요. S&T에너지는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오늘. 왜 갔어요? 신고가를 갔으니까. 그리고 순환매를 돌고 있으니까. 그쵸?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자, 보세요. 하루에 2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 뭘 이해해야 된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근데 그걸 언제 준다? 여기. 장 시작 전에 나간다. 8시 55분. 그쵸? 촉박한 시간입니다. 촉박한 시간인데 이 정도의 시간만 있어도 내가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게 내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신고가에 대한 이해예요. 그쵸? 오늘뿐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이 발생하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10월 19일 날입니다. 10월 19일 날 여기 보시면 제이시안 시스템 어저께 상한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대성산업 언제 나갔죠? 10월 19일 날 대성산업 8시 54분 10월 19일 날 제이시안 시스템 9시 4분 자, 이 내용 한번 보세요. 대성산업 제가 오늘 흥구석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가 3.5% 뭐 막 급등해서 가나요? 아니에요. 충분히 잡을 이 구간이 있다. 장중에 상한가 29.7% 그리고 종가 26% 그쵸? 상한가 마감 안 됐으면 치는 거죠. 그쵸? 그냥 치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루에 20% 정도 수익 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요? 뭘 더 바래.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이시안 시스템은 어저께 그냥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쭉 올려보면 피델릭스 10월 18일. 자, 장 시작 전에 계속해서 나가는데 8시 56분에 주문이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거? 상한가 마감이 됐다. 언제? 수요일 날. 이것뿐이 아니죠. 쭉 올려보면 자, 극동 유화. 그쵸? 에너지 관련 쪽이죠. 그쵸? 이런 쪽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무엇보다 쭉 올려보면 제가 항상 장 시작 전에 이야기를 드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일진 전기 10월 12일 날 일진 전기는 반드시 내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못 갔거든요. 자, 일진 전기 내용 보면 10월 12일 날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시가 많이 안 뜨죠. 자, 내용 한번 봅니다.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그리고 딱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 그쵸? 그랬을 때 상승. 자, 여기 내가 못 팔았다. 못 팔았어요. 그쵸? 못 팔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다음날 급락 8%. 그쵸?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고 혹시 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시가 얼마예요? 13,610원. 여기 종가 얼마예요? 급락 나온 날. 그쵸? 8% 급락 나온 14,310원. 아직도 수익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수를 잘하잖아요. 매수를 잘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매수가를 기준해서 매도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 정도에 매도할 수도 있고 이런 구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신고가 기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주식은 선반영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쵸? 자, 시장이 안 좋을 땐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쵸? 이 공부할 때 하루에 10%, 20%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흥구 석유를 내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싶거나 그리고 장중에 내가 뭐 10%, 20%씩 단타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방의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인 참여라고 입장 링크를 최소한의 성의인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번에 흥구석유도 그렇고요. 어떤 종목이든 뭐 사이즈가 뭐 대형주라서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든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신고가를 거쳐서 대시세 구간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고가 구간을 이해를 했을 때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모두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